왼쪽에 김포시와 오른쪽에 서울시가 통합하자고 김포 쪽의 의견을 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한 거죠. 그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서울 확장, 김포 편입 문제 가지고 자꾸 서울시 확장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아주 최근에 경상북도와 대구, 전라남도와 광주에서도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경기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기 위해서 서울에 편입되는 걸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기도 사람들은 집값 올리길 바랄 거야, 서울 되길 바랄 거야 라는 거는 수도권 지역을 모르는 다른 지역 출신 분들의 얘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또 하나는 이미 1970년대, 80년대 사이에 서울 편입이 준비되고 있던 세 지역이 있었죠. 광명, 과천, 구리. 근데 그런 광명과 과천과 구리를 두고 김포가 제일 먼저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성남 구도심이나 부천도 그렇고 가만히 있는데 김포만 특례적으로 통합이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치석입니다. 저희가 요즘 시즌3로 동남권을 찾아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 마침 얘기가 김해 땅을 부산에 뺏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예전부터 도시야사에서 김포 특집도 하면서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김포는 서울에도 강서구, 양천구를 뺏겼고 검단은 인천에 뺏기는 등 좀 여러 가지로 땅을 뺏겨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복잡하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고 그때 김포 특집 때에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검단이 김포 땅인데 인천광역시를 넓힐 때 인천에 들어갔고 그 뒤로 김포는 김포대로 땅을 뺏겼고 인천은 인천대로 새로 편입된 검단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다가 요즘에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을 하는 문제로 요즘 검단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5호선 연장이 무산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내년에 소편으로 나올 책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김포 편입 이슈가 나오고 다른 지역들의 이슈도 동시에 튀어나오고 있죠. 비단 서울 경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서 모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제 의견은 어떠냐. 근데 질문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중앙일보 측에서는 제가 좀 꼼꼼하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나오겠지만 한 번쯤은 제가 이 도시야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저의 생각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긴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도시야사를 한 지금 3, 4년 하고 있고 시즌3까지 오는 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긴급 이슈 점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아주 길지는 않을 거예요. 도시야사 가는 중에 잠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익숙하실 중부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이 중에 김포시는 서쪽에 있죠. 김포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포시고 오른쪽에 서울시가 있죠. 대략 이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요 김포시와 왼쪽에 김포시와 오른쪽에 서울시가 통합하자고 김포 쪽의 의견을 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한 거죠. 그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 서울 확장, 김포 편입 문제 가지고 자꾸 서울시 확장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아주 최근에 경상북도와 대구, 전라남도와 광주에서도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6년, 63년의 확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올해 7월부터 바뀌었고 전라남도 한평군을 광주광역시 한평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 군공항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군사공항을 원래 전라남도 무안으로 이전시키려다가 무안 측의 반대가 심해서 한평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한평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 측에서도 적극 환영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름이 이상합니다만 이게 진짜 있는 이름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평군에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한평군이고요.
가면 이제 무안공항 뭐라 써 있고요. 무안선이라든지 나주시청이 여기 있고, 한평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광주하고 만납니다. 저희 첨단 3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한평군이 군공항을 유치하고 그 대신에 우리를 광주광역시에 편입시켜주고 각종 개발을 해달라는 리스트를 쭉 제시를 했어요. 광주 측에. 그랬더니 광주시장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환영한다. 광주광역시의 자랑 돌머리 해수욕장 가능하다. 바다가 있는 광주 좋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김포하고 서울은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김포의 일부 단체와 일부 정치인이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주변 지역과의 연담한 문제는 관심이 있고, 그게 자연적인 거고, 편입은 뭐 논의가 되면은 지켜보겠다라는 거라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광주 측은 원래 무안으로 군공항까지 보내고 국내선도 보내고, 여기에 색깔이 까맣게 칠해져 있죠. 여기가 광주공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으로 쓰는 건 일부고 대부분은 군사공항이죠.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해서 광주의 원도심인 동부지역, 그리고 신도심에 가까운 송정 지역을 연담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라남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한평군까지 광주에 넘어가 버리면 그나마 없던 전남 인구가 더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남 지사님께서는 무안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꾸 무안이 고집 피우지 말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전라남도 인구를 더 광주에 넘기지 말도록 하자. 근데 무안 측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광역시 한평군 소재의 광주군공항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주 물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이 광주군공항과 국내선은 광주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라남도, 무안, 한평, 광주 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 군공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군공항을 지금 옮기기로 합의했거든요. 경북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난관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삽도 안 뜬 상태라서 옮겨가더라도 50년쯤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없는 데에서 바다가 있는 데로 바뀐다. 이것 자체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르네상스, 크루즈선이 오는 서울 이런 데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사실은 이번 논의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11월 10일 금요일 시점에서도 이미 여권 측에서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우선 광주광역시와 한평군의 문제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게 있다. 뭐냐면 해당 측, 그러니까 김포에 해당하는 한평군이 적극 찬성을 하더라도 전라남도가 반대하고 전라남도 의회가 반대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만약에, 김포시 내에서의 입장도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과 통진 등을 중심으로 한 읍면 지역의 입장이 아주 다른데, 만약에 김포시가 의견이 통일돼서 찬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도청 허락이 있어야 되고 경기도 의회가 승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의견을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여권이죠. 근데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는 지금 제가 좀 정확히 하지가 않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도 그렇고 야권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63년이 아니라 2023년 대구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군위군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아래쪽에 대략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와 군위가 통합했어요. 보면 김포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와 군위도 거의 1대1 규모죠. 면적으로 따지면. 인구로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여기 보시면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있고, 여기가 군사지역으로서 색깔이 칠해져 있죠. K2라고 하죠. K 몇 번이라는 거는 해방 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순서들을 매긴 번호입니다. 오산이 K55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대구국제공항 K2를 이 군위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 걸친 지역에 보내고, 대략 지금 제가 동글동글하게 하는 이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일부 군사시설이 있고 그렇고 사드 기지도 이 근처에 있죠. 성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군사시설을 밀집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그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북도 측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북의회의 모 국회의원이, 아니, 도의회가 아니죠. 경북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거는 경상북도로서 땅을 뺏기는 거니까 반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위와 의성을 동시에 취재를 갔었죠. 안동도 갔었고.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그 고집을 꺾으신 걸로 듣고, 결국은 이제 대구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 측에서 환영을 했어요. 대구 측에서 요구를 했고, 경북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달라요. 대구,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말하자면 서울시 측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형상이 대구하고 광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경북과 전남 측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이익을 환수시키겠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내세우면서 결국 납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경북과 전남은 사실 이거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땅을 뺏기는 건데. 그래서 경북 지사께서 군위가 넘어갈 때 뭐라 그러셨냐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했지만 사실은 생사를 뜯기는 심정이라고. 그렇겠죠. 이 대구든 광주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광역시를 넓히는 차원에서 땅을 많이 뺏겼거든요.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도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김포건도 경기도 입장이 있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거 아마 우리 시즌3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군공항은 이전하기로 했어요. 했고 지금 대구 측에서는 원래는 10년 맞는데 이전까지 8년까지 압축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로에서 만나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20년쯤 걸리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고, 제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모처에서 만난 분들은 30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합의를 하고 나서도 30년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도 이게 옮겨간다 하더라도 한 50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광주 측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광주공항이 빠진다는 전제로 송정과 구도심을 연담화시키고 영산강 지역을 개발하고 한다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지 마시고 우선 이게 안 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다가 플랜 B로서만 남겨두시는 게 어떻겠는가, 공항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물며 제가 시즌 1, 2에서 강조했던 수원비행장이라든지 성남공항,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이 옮긴다는 전제로 그 주변 지역 개발하면 되면 또 주변 개발할 거다는 식으로 2중 3중의 개발 호재를 내세우면서 많이들 사업을 벌이더라고요. 민간업자든 뭐 도든 뭐 시든 그렇습니다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군사시설은 시민의 아파트가 부족하면은 금방 알았습니다, 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알아두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안보, 국제정세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새만금 때도 말씀드렸어요. 군산공항을 이용해야, 또는 새만금 공항을 그러니까 군산공항의 확장인 새만금 공항을 이용해야 기업가들이 새만금 산단, 군산 산단으로 들어오는데, 군산공항 또는 그 확장판인 새만금 공항은 기본적으로 미군 공항 성격을 띠고 있고 띠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가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걸 과연 한미 당국 연합 측이 그렇게 무작정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새만금 산단의 미래에도 걸린 문제고, 나아가서 새만금 간척지의 미래에도 걸린 문제라는 것은 시즌2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부동산 담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빠져있는 얘기를 드리겠다는 게 저의 기본 취지였던 거죠. 방송에서든 책에서든. 이 김포 얘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포 얘기도 마찬가지고 광주, 대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광주, 대구 둘 다 군공항을 빼고 싶어서 주변 지역을 편입하려고 했는데 됐든 안 됐든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서울은 하물며 서울시가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김포 측에서도 여론이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좀 여론을 좀 추적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인 통진이라든지 김포의 외곽 지역, 한강 신도시 바깥 지역은 찬성도 아니에요. 김포는 김포지 왜 우리가 서울에 들어가야 되냐는 겁니다. 모든 경기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기 위해서 서울에 편입되는 걸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모든 경기도 사람들은 집값 올리길 바랄 거야, 서울 되길 바랄 거야 라는 거는 수도권 지역을 모르는 다른 지역 출신 분들의 얘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포 문제는, 이번에 김포 편입 문제는 골드라인 문제, 골드라인 해결하기 위해서 5호선 연장시키려고 그랬는데 김포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 지역, 원래는 김포 땅이었지만 인천 땅이 된 검단 지역으로 연장을 해야지 인천시와도 합의가 되고 예산도 좀 합의가 되고 예타도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 검단 측이 인천 측이 많이 내세웠어요. 역을 4개를 내세웠을 겁니다. 근데 검단은 최소화시키자는 거고, 김포는 최소화시키자는 거고, 인천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포 측은 억울하죠. 개화 방화 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까지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5호선을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천이 끼어든 격인 거죠. 물론 인천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게다가 경기도 분도론이 나오면서 더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에게 자극이 된 게 있죠. 그림은 1990년에 있었던 경기 남북도 분도계획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김포가 경기 남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 북도로 김포를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고향 살고 있는데, 고향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기 북도로 갈 게 아니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산 신도시 분들이 하세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집을 마땅하게 찾기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에 살도록 한 성격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서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가 쪼개질 때, 아마 쪼개진다면은 한강 남쪽은 경기도로 남을 거고 이북이 북도가 될 겁니다. 근데 북도는 연천이라든지 생각을 해보시면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군사지역이라든지 상수도 보호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낙후된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북도에 우리가 편입된다는 게 싫다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양이나 김포의 전체가 아니라 특히 신도시 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국가를 말할 때 그 지역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나 말하는 건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계급, 계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 다 신도시 주변 분들이, 지역 분들이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특히 고향은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고 경기 북도죠. 한강 북쪽이니까. 근데 김포가 문제인데, 김포는 1980년대에 경기도 분도론이 나왔을 때에는 한강 남쪽에 있어서 남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개념, 요즘에 김동연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북도 신설 논의에 따르면 아마 경기도와 경기북도가 될 텐데, 인구 900만과 400만쯤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에 끼어버려가지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월경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포가 특히 통진 북쪽으로 가면 고향 파주하고 문화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는 김포를 경기 북도로 붙이자는 거였어요. 저도 그게 그때 김포 특집할 때 아마 북도로 가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김포 지역의 신도시 분들께 좀 당혹감을 드렸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만들어질 것인가? 현 경기도지사께서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가장 적극적이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사실 경기도가 너무 커요. 1,400만입니다. 그 서울 900 몇십만이고 합치면 2,000만 넘어가는 거죠. 너무 크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쪼개야 됩니다. 북한은 쪼갰죠. 황해남도 황해북도식으로. 이번에 특히 김포 편입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경기 북도 신설도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22개로 쪼갠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라남도를 서도와 동도로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동남권 말씀드리면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은 문화가 반드시 목포, 광주하고는 좀 똑같진 않고 경상도 지역, 하동, 남해하고 비슷한 게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 논의에는 하동, 남해, 여수, 순천, 광양을 묶어서 전라 동도를 만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같이 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경상도다. 거의 몇백 년 이어온 거를 어떻게 쉽게 바꾸려고 그러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반발이 있어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기북도 신설 논의도 쉽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신설 낸다면 의정부에 북도청이 만들어지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김포, 특히 한강 신도시나 고양 일산 신도시 주민분들의 그런 북도 편입에 대한 반발도 자연히 사그라들지 않겠는가. 아마 총선이 이제 끝날 즈음에는 많이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김포 편입 문제를 생각할 때 김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포는 이번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1970년대, 80년대 사이에 서울 편입이 준비되고 있던 세 지역이 있었죠. 광명, 과천, 구리. 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양주 구지면이었다가 망우리, 중랑구 망우리랑 합쳐지면서 구리가 된 겁니다. 구지하고 망우리를 합쳐서 구리예요. 그 다음에 쪼개지면서 망우리는 도로라기보다는 서울로 갔고 구리는 남은 거예요, 경기도에.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름을 구지로 돌려야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구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군, 미금시, 구리시 3개 통합 논의가 있었을 때 마치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처럼 통합 논의가 있을 때, 또는 삼려통합처럼 통합 논의가 있을 때 여기도 통합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미금시는 남양주랑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가 청사가 2개 있죠. 근데 구리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서울로 갔지 농촌 지역인 남양주랑 합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한편 광명이랑 과천은 전화번호도 서울하고 똑같은 02번 쓰고 도시가스도 서울도시가스 씁니다. 70년대 광명은 이미 거의 확정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할 때 광명 아파트를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조만간에 편입될 거니까 지금은 경기도 광명이지만 곧 서울시가 될 겁니다라고. 그랬다가 그 편입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좌절했을 때 많이들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광명에는 국민학교 5학년 만기제대란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5학년까지는 광명 다니다가 6학년 때 서울로 편입한다고. 근데 그런 광명과 과천과 구리를 두고 김포가 제일 먼저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그 광명, 과천, 구리는 빼더라도 성남 구도시면 어떻습니까? 서울, 강북, 청계천 철거민들을 또는 용산 지역 철거민들을 69년부터 내보낸 게 옛날 광주군 지역의 광주대단지고 지금은 성남의 구도심에 해당하죠. 신흥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보면 요즘에 언론에서 36년, 63년 확장 얘기만 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 69년에 광주대단지를 만든 부분입니다. 원래 같으면 36년에 영등포 지역을 통합하고 63년에 경기도 5개 군에서 땅을 뺏어온 것처럼 원래는 광주군 땅을 뺏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성남 구도심 지역을. 근데 못 뺏어온 겁니다. 안 뺏어갖고 못 뺏어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의 행정 측에서 더 이상 서울을 넓혔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군에 특별출장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사람도 그렇고 행정은 서울시가 하는데 행정구역은 경기도와 광주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트러블이 결국은 광주대단지 사건을 일으키게 됐다는 71년도에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막판 되면은 서울에서는 계속 트럭에 실어가지고 쓰레기차에 실어서 철거민들을 내보냈고 경기도지사가 그걸 막았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게 무한정 보내면 어떡할 거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경기도 측의 입장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63년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행정통합은 쉽지 않다라는 거. 일부 땅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가져온다는 것은 더 이상 경기도가 용납할 수 없다. 그 당시는 민선도 아니었습니다. 관선이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1995년, 여기 95년 얘기를 잘 안 하던데 95년도에 대규모 도농통합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삼려통합, 마창진 통합, 또는 청원군과 청주시, 중원군과 충주시, 천원군과 천안시 등의 통합이 일어났어요. 그때 통합이 안 된 전주, 안주 같은 지역은 바로 얼마 전에 또 통합 얘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도시지역, 예를 들어 전주, 안주 얘기를 들면 전주는 도시지역이고 완주는 외곽지역이에요. 근데 한국의 80년 역사를 보면 도시지역이 외곽 농촌지역 통합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철거민하고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폐수 처리장이고. 그거를 완주는 두 눈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는 전주의 쓰레기 시장을 받느니 우리 요즘에 혁신도시도 받았고 완주군 인구도 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95년도가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안 된 광명, 과천, 구리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또는 성남 구도심이나 부천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김포만 특례적으로 통합이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광주광역시 주변의 장성, 담양, 화순, 부산 주변의 김해, 양산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김포만을 위한 특례법은, 특례법, 특례선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1914년에 대규모 행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1914년에 총독부의 행정구 개편은 뭐였냐면, 조선시대 때 너무 쪼개져 있던 농촌 지역을 합치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부로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경성부라든지 광주부라든지 부산부라든지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그 도시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좀 넓히기 시작한 게 36년이고 63년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즌3에서 보고 있듯이 부산 지역도 야금야금 김해 땅을 차지했고, 원래 동네였다가 동네와 부산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동네를 합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95년 이후에 다시 한번 행정구 개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주, 완주 같은 지역도 전체 투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김포 얘기를 한다면 김포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재 정치계가 그런 전국구적 투표를 할 만한 정치력이 있느냐, 정치적인 원동력이 있느냐, 당장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 논의에 대해서도 참 요즘에 보시면 언론이든 뭐 유튜버 분들이든 다들 이제 된다는 전제하에서 땅값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대전제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아사에서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포를 편입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논의를 주도했던 여권 측에 신도시 주민들이 표를 주실 것인가. 사실 보면은 경기도 신도시 분들이 약간 야권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판세를 흔들고 싶어 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제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편입한다 그러면 경기도는 표를 줄 것이다라는 건 너무 단선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경기도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고양시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수도권 전철 3호선 원당역 주변을 통과했습니다. 여기는 고양시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양의 전통적인 원도심이죠. 말하자면 농촌 고양군의 중심 같은 곳이에요. 원래 을지로 쪽에 있던 고양군청을 서울에서 떼올 때 신도시 전의 일산 지역하고 이 원당 지역이 싸웠습니다. 그때 이쪽에 유지분이 땅을 헌납해서 고양시청을 짓는데 일조했다라는 감사비가 지금도 시청 앞에 있어요. 근데 원당역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양시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포도 고양도 서울특별시로. 하나는 시청 이전 반대 서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아래쪽이 원당을 중심으로 한 농촌 시대부터의 경기도 원주민, 경기도 고양 사람의 입장이고, 위에 게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 시청 얘기 뭐냐면, 지금 농촌 시절부터 중심인 원당 쪽에 있는데, 이거를 일산 신도시의 딱 끝에 있는 백석역 근처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쨌든 대곡역이 요즘에 교통의 요지로 뜨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3호선, 그리고 서해선까지. 요즘에 자주 이용하면서 편하다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주변이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들어요. 근데 일산 신도시 딱 그래서 대곡 주변에 만들면 됩니다. 정말은. 그러면 원당과 일산의 중심인데, 신도시 내에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청을. 그러니까 모 기업이 땅을 헌납한다고 해요. 헌납인지 임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농촌부터의 고향 주민들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신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주도권을 뺏기려 하는 것도 위험한데 시청까지 뺏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김포도 고향도 서울로 가자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 온 서울 출신들의 얘기인 거죠. 저는 예전에 썼던 갈등도시라는 책에서 경기도 주민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농촌 시절부터의 경기도 주민, 일개 신도시 등으로 이주한 경기도 주민, 원래는 하지만 정체성을 서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 이주민들이 에서 태어난 아파트 원주민들, 이 세 층이가 각각 경기도 민으로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경기도민의 말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당이든 시든 정책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농촌 시절부터의 경기도민, 위는 이주 경기도민의 입장인 거죠.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 원당의 문제입니다. 원당역이라는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성사지구 개발하고 하는 데인데,
원당역은 서울 제국주의에 맞선 경기도 민족주의의 성지였던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991년 6월 25일 기사입니다. 원당역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호선 지하철을 보시면 이렇게 휘어요. 크게. 좀 어지럽습니다. 중간에 막 급커브를 틀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었죠. 저도 처음에 모르고 생각했는데 원당역 자체가 일산 신도시에 대한 농촌 고향 사람들의 저항의 결과인 겁니다. 보시면 원래 3호선 연장을 삼송부터 곧바로 쭉 뻗어가지고 화곡, 지금의 대곡,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뻗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고양시청에 있는 원당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왜 빼느냐 해서 원당역 건설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향 서울 가자라 말을 했을 때 이 농촌 고향부터 있었던 이 중심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나 심경이 어떻게 했는가. 그건 약간 이제 그래서 그 플랜카드가 이 고양시 전체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거 보시면은 89년 5월 6일 기사입니다. 일산 신도시 발표가 난 직후에 서울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 또는 신도시 입주한 분들은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각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가장 반발이 컸던 데가 고양입니다. 고양에서는 농민 5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양 신문이라든지 그 지역의 언론에서도 제발 죽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설득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위한 분들의 플랜카드인데 보면 조상이 물려준 기름진 문전 옥답, 도시 중산층 놈 잠자리게 될 수 없다. 이게 농촌 시절부터의 고향 사람들의 심정인 겁니다. 이런 게 있어서 원당역을 만든 거고 지금도 시청을 뺏기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서울 편입시켜 줄게요, 펴주세요 하는 거는 좀 핀트에 빗나간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편입 논의들이 참 헛되다고 보는 겁니다. 의견이 일치가 돼도 모자란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든요. 경기도는 그런 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고양군 지명유래집이라는 책, 서울 제국주의에 맞서는 경기도 민족주의의 성경 같은 책이라고 저를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경기도 도 직원분들 연수에 가서도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보라고. 당신들 일하고 있는 경기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조사 후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 등 개발로 없어져가는 마을들을 조사한 책이에요. 이 경기도 고양군 지명유래집은 경기도 메모리라고 하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PDF가. 근데 저는 이 책이 실려있는 이 지도들이 참 보고 싶어서 이 책을 헌책방에서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 일산입니다. 일산 신도시 바뀌기 전에 일산이에요. 일산 심리 후동. 지금은 따로 부촌으로 되어 있죠. 후동단지 해가지고 밤가시 마을이니 일산 11리 그리고 일산역. 요 일산 경의선 일산역 넘어는 북쪽은 여전히 구 일산읍의 풍경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이 조사를 한 대학원생, 주도한 대학원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군대 가다 휴가 나오니까 자기 고향 주변 지역에 택지 개발되고 있고 군대 갔다 왔더니 일산 신도시 개발이 발표난 겁니다. 근데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면 연구자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라질 마을 흔적도 조사하고 수집할 건 수집하고 또 지작물 조사도 하죠. LH 같은 데에서. 그래서 답사 다니다 보면 지작물 조사 반대 플랜카드 많이 보고 혹시 LH 직원이냐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때 고향 농촌 지역에서 일산 지역에서 이 개발에 반대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마을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전부 다. 개발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 고향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어차피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수년을 살아온 고향이라고 하면서도 집주의 이외에는 대부분 낯선 지역, 낯선 사람이었다. 라는. 그리고 내 고향의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한 지금 정말 내 고향이 이곳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고향은 일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포도 한강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했던 농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역전된 지역도 있지만 역전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을 주목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조사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 많은 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체보 내용을 충실히 못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강마을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리고 이 고향 벌판에서 이 청년들이 찍은 거죠, 사진을. 아마 원당 어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테
당신 서울로 편입시켜 줄 거니까 표 주세요로 하면 될 것인가? 저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의가 근본적으로 좀 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다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한국이 한 번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표 계산으로 이렇게 이 무거운 주제를 던져버린 정치권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고 아마 이번 내년 총선 정도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